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충청남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청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학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이화영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남북경제연합의 동북아 신경제지도 3대 3로 제안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 변화, 한반도 경제학 등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 이후 추진 과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25일 용인시에 위치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개발 생산기업 유니테스트가 중고 PC 91대를 도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중고 PC 1,188대를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할 예정으로 현재 중고 PC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 소녀 가정에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PC를 수리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고 PC 기증처는 사랑의 그린 PC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대학가 주변 원룸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순찰 활동과 더불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합동순찰은 올해 지역 인천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역 안전 프로그램 사업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과 아동의 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합동순찰에는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계명대학교 캠퍼스 폴리스단,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 6개 단체 50여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또 캠퍼스 및 대학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는 한편 시민들의 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만인산 자연휴양림에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8 행사를 국립수목원과 공동 개최했습니다. 바이오블리츠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생물종 조사 행사로 국내에서는 2010년 경북 봉화에서 시작해 올해로 제9회째를 맞는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일반 시민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해 만인산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워크 프로그램과 토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야간 곤충 탐사와 새벽 조류 탐사 등을 통해 만인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을 채집하고 분류하는 데 참석했습니다. 특히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대전세종발전연구원 이은재 박사가 우리 지역의 깃대종을 비롯한 생물에 대해 강연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 설정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가 지난 24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공정무역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위촉식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등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회 위원회는 이종호 경기도 공유시장 경제국장의 주재로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외주 직원이었던 정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전 시스템과 매뉴얼을 보강한 결과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961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5%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철도 사고도 5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국제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안전 수준은 런던이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와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가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제 행사나 이벤트 유치 등을 통해 전북 마이스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이스는 회의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등을 개최하는 산업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지스코가 다양한 국제회의를 비롯한 행사들을 치러내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인 지스코는 지난 2014년 전북 군산시에 자리 잡은 이후 회의와 관광, 컨벤션과 전시회를 통합 연계한 마이스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10월에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와 오토레저 캠핑쇼, 또 11월에는 리빙 아트 앤 핸드메이드 페어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 같은 대형 행사를 유치해서 지난해에는 150여 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2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각종 체험존을 비롯해 멘토 강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15만 명의 방문객들이 지스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1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도나 구시군 선관위별로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는데요. 단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사전투표는 투표 전일인 내달 7일까지, 거소투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가 혁신도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4차 산업, 신성장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25일 김천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금까지 집필된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보고회에서는 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경과와 도시 인프라 정비 등 지금까지 기록된 계획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공무원, 시민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청년희망 키움통장 3차 모집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3차 모집을 시행하면서 514명 가입 목표를 추진하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 중 본인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에서 10만 원이 공제돼 통장에 자동 적립되고 정부에서 최대 48만 5천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충청남도가 대형버스 운전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 체계를 강화합니다. 도는 충남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차량 종합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하는데요. 차량 종합정보 시스템은 양방향 통신을 이용해 운행시간과 이동거리 등 차량의 각종 운행 내용을 전송하고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연비 점검이나 운전습관 상세 분석 등을 통한 운수 종사자 및 이용객에 대한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경쟁력 있는 시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유망 중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는 신용 상태, 기술과 품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각종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동해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가동된 연간 총 매출 3억 원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해당됩니다. 시는 오는 8월 중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한도의 융자 추천과 2년간 연 3.5%까지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을 모아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함인데요. 각 가정에서는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 건조시켜 은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종이팩 200ml짜리 20장, 500ml짜리 10장, 1000ml짜리 5장 등 고급 화장지 각각 2롤로 교환해줍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2일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 여행을 고려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의 남부 케랄라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환자 13명이 발생했는데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등 증상이 지속되며 이후 나른함 등의 임상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생 지역에서는 동물 및 환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재난안전 불안 요소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체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6월 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신한 후보과제가 선정되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